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형사재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정말 보석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보석이 필요할 만큼 사건이 오래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부분 구속사건을 위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도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들이 보석을 할 만큼 그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보석이 잘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잘 접해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사기죄처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초범일 경우에는 보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 상황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은 사기죄의 범주에는 속해 있지만 실질적인 판단이나 형량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상담책, 즉 TM이라고 불리는 역할을 한 사람에게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 팀 자체의 피해 금액, 즉 공소금액은 약 6억 원대이며 TMO 역할을 했고 저희는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처럼 합의를 진행하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툼 끝에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사님께는 재판부에서 조금 더 증거를 보충해라,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구속기간이 끝났고 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석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측 의견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다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일종의 정리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보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보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는 그 역할의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보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책의 역할을 하신 분이 억울한 점을 이러한 점이 억울하다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점을 재판부에서 납득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보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곤란에 처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